네, 이어서 이제 오후장 앞두고 전략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약간 양시장이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네, 성장주 순환 기대감 지속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봐야 될 게 상당히 명확한 느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제까지 시장이 상당히 하락을 하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들이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이다라고 한다면 뭐 중동발 이슈들, 뭐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까지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한 발언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이 중동발 우려감, 이란에 대한 폭탄 테러에 대해서는 일단 IS가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을 이란에서 배후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IS가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그 플로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IS가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중동에 대한 우려감들이 살짝 잦아들 수는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중동 전쟁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이제 또 열려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번에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올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다. 기존 금리가 이제 고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는 아마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이제 6회 하느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이제 작년에 점도표가 나왔던 것처럼 3회를 진행을 하느냐, 요렇게 이제 계속해서 시장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연준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할 거고,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었던 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뭐 빅스텝으로 하느냐, 혹은 이제 뭐 베이비 스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줄다리기를 했었던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늦게 진행을 하느냐, 혹은 이제 금리 인하를 더 많이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적게 진행을 하느냐, 이러한 양상으로 이제 줄다리기 양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해왔던 것과 비슷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결국에는 악재가 완전히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또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강조드리지만 올해는 이렇게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 갔다가 저 종목 갔다가 다른 종목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이 나올 텐데, 결국에 그 종목군들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테니까,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그림을 갖춘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순환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과연 그런 종목들이 또 어떻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김영일 전문가가 지켜보고 있는 핵심, 중요한 섹터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AI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AI가 되겠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실질적인 시장의 대장이라고 봐야겠죠.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뭐 마음 AI나 혹은 뭐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장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CXL이나 혹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을 보게 되면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서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AI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용화에 대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또 AI가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꾸준하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오늘 상한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큰 수급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반응이 나오는 모습 정도는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차례 정도만 더 이전 이 수급이 들어갔었던 만큼의 수급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AI 관련주들은 올해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죠. 2024년은 AI 컴퓨터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인 코파일럿이라는 이러한 이제 또 AI를 윈도우 11부터 이제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의 키보드에서 윈도우 11이 적용된 키보드에는 이 코파일럿 전용 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코파일럿 키를 누르게 되면 생성형 AI인 코파일럿을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윈도우 기본 키보드 구성이 약 3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AI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 키워드잖아요. 성장 키워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돌 것이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도 성장 키워드를 상당히 좀 갖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또 단기적으로 CES 같은 경우에도 앞두고 있습니다. CES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CES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CES가 시장에서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시장에서 무언가 이제 이 강한 상승을 야기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올해에는 결국 성장 키워드를 가져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AI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다음 주 CES에 대한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올해 상용화가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AI가 지금 현재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좀 잘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눌리는 구간에는 한번 또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군이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뜨거운 AI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또 전고체로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상당히 또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고체에 대한 또 이제 이야기들, 이제 조금씩 사업 방향이 좀 잡히고 있다. 그러면서 꿈의 전고체 배터리가 더 이상은 뭐 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폭스바겐이라든지 또 이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2차전지 주도주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 종목군들을 속하는 에코프로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쪽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선별적으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가운데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포스코 엠텍이 가장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전고체 이슈 갖고 있는 뭐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고체 이슈 갖고 있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이제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BM과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 편입이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엠텍의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제가 2차전지 쪽에서 가장 강조를 여러 번 이제 드렸었던 게 결국 이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 그러면서 앞선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가는 움직임 또한 나타났고, 수급을 또 소화해주는, 앞선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대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물량 자체가 에코프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앞선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들, 이전에 들어갔었던 수급 대비해서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이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앞선 매물 또한 수급을 또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말씀드렸듯이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생겨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했다가 눌리고 소화했다가 눌리고 소화했다가 눌리는,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텝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결국에는 앞선 구간을 전체적으로 또 소화해주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 그러면서 또 확실하게 매물 소화해주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대응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AI와 2차전지에 관련된 대응책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결국에 이제 약간의 또 이틀간의 조정이 나왔었지만 오늘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고, 결국 그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AI 같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예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주 반도체잖아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 바닥권에서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바닥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주다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2025년부터 무언가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은 올해 폭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한 기대감들이 폭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살짝 눌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고, 시장이 살짝 눌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바닥에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출현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가장 이제 또 이 매수하는데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이제 오늘 뭐 추천드렸던 유엔젤 같이 이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자리를 잘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눌린다라고 했을 때 고점에 있었던 수급들이 또 풀리면서 새로운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하시고, 오후장에 이제 또 다음 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이랑 또 월요일 정도가 될 겁니다. 오늘이랑 월요일 정도에 바닥에서 수급을 또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 그 종목들이 또 결국에는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될 거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바닥에서 한번 수급을 또 강하게 만들어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니플로우 11에서는 눌릴 때가 기회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이따 2시에 신의 한수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2시에서 신의 한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